저는 늘 정치라고 하는 거는 시대 정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를 결정짓는 것이 저는 대통령 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 3월 9일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고 우리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이런 시대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의 정치 사상과 철학은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꼭 좀 되짚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요. 되도록이면 자리를 찾아서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도 좀 닫아주시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정치가 무엇이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시대정신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이제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안고 있었던 시대적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 우리가 창출하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시대적 과제는 무엇이고 시대정신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하게는 인간 이재명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살펴보려고 해요. 고백하거니와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국회의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에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들 다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이재명이 누구인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러저런 루머들이 막 있잖아요. 김부선이하고 무엇이 썸씽이 있었다느니 없었다느니 뭐. 네? 형수한테 쌍욕을 했다느니 어쨌다느니 하는 얘기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진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괜찮을 것 같죠? 네. 요거 다 숙지하고 주위에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해 주셔야 대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뭔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험한 욕을 하냐 진짜로 입에도 담을 수가 없는 욕을 이러면 그려 하고 말게 되잖아요. 그러니 오늘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누구 같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독일 사람인데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막스 베버가 정치학자입니다. 사회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막스 베버가 정치를 규정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널빤지에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구멍을 뚫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러는가? 왜 널빤지에 구멍 뚫는 일이 정치라고 하는가?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강한 의지를 가져야만 되는 일이다. 그런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 번에 되진 않는다. 서서히 갈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의 정수를 얘기하는 사람인데 뒤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막스 베버가 정치의 본질을 설파했고 정치인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필수자들이 무엇인가를 잘 정리해서 얘기한 사람입니다만 정작 이 사람은 국회의원을 한 번도 못했어요. 맨날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란 도대체 뭔가? 정치란 맨날 권력을 잡자고 서로 투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권모술수를 동원하고 이런 것이 정치인가? 그렇지 않다. 언론의 보도가 맨날 정치 싸움 투쟁하는 것만 나오니까 정치는 서로 이전 투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치는 그런 게 정치가 아닙니다.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아갈 것이냐? 우리 국민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기후위기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로 이상기후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 이제 자연이 파괴될 거고, 자연이 파괴되면 당연히 사람도 못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려면 지구를 지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구를 지키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거다, 지구를 지키는 방향으로 가자,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야 라고 합의해내는 것, 그게 정치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아름아름으로 합의가 됐다고 볼 수 없으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치는 대화와 토론이 많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어디 그것 하나뿐이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아주 죽을 맛인데, 우리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 주는데 예산을 많이 쓰자라고 서로 합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후위기에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해야 되겠고, 또 코로나를 방역하는 데에도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다 합의해야 됩니다.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잘 살자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가치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가를 서로 대화하고 토론해서 확정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와 토론만으로 잘 안 돼요. 서로 팽팽하거든. 어떤 정당은 이것이 제 첫 번째 가는 과제야, 어떤 정당은 아니야, 이것이 첫 번째 가는 과제야, 서로 팽팽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첫 번째냐를 결정하는 것을 뭘로 하느냐? 선거로 합니다. 선거. 그래서 정치는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 우리 국민이 다 함께 추구해야 될 가치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를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로 결정해야 될 일은 뭐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가치가 정해지면 우리 국민이 모두 5천만인데 5천만 각자가 다 이해와 요구가 있어요. 나는 정부가 이런 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또 누구는 정부가 이런 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 다 있는데 이거를 다 알아서 그냥 뜯어가시오. 그러면 힘센 사람이 다 가져갈 것이고 빼기는 사람이 다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 국회가, 국민의 대표가 모여서 이런 일들에 국가 예산을 먼저 쓰기로 하자라고 자원을 배분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대화와 토론이 많아야죠. 그런데 이런 일을 책임있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거고, 도지사가 되고자 하는 거고, 또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경쟁이 발생하는 거죠. 국가 권력을 놓고 경쟁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권력투쟁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 권력의 향배는 선거로 결정나버리는 거죠.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 되면 민주당이 추구하는 노선과 가치대로 이따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사코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하잖아요.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동의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야당이. 그러니까 매번 국회에서 투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설득을 하다 안 되면 다수당이니까 다수결로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의회 독재한다고 난리예요. 그럼 어떻게 결정할 건데요? 그러면 국민이 180석이나 되는 의석을 몰아준 것은 왜 그랬는데요? 왜 각 정당은 선거 때마다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피 튀기게 선거운동을 하는데, 선거 결과를 송두리째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은 늘 집권 여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독주한다, 독선한다, 독재한다, 오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모르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에 대해서, 우리는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국회로 몰아줘서 국회에서 정치를 하는 거고, 우리 당원들께서는 저와 함께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 각자가 처한 이해와 요구들이 다 있는데 좀 여유로운 사람들 말고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국가 자원을 좀 배분하자.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에 조금 먼저 국가 자원을 배분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저만의 얘기가 아니고. 그럼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건 뭔가?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을 함께 하지 않습니다. 정당, 이게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정치 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정책에 입각해서 일반적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결합한 정치 결사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정당의 개념입니다.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이 일반적 이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권당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가지고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집권당이 되었고 우리가 국회에 180석이나 되는 의석을 다 장악했으니까 우리 이익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익만이 아니라 일반의 이익,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국민 모두는 조금 다른데 뭐 이를테면 삼성 이재용 같은 사람도 있고 여기 진성준 같은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 이익이라고 하면 이재용의 이익과 진성준의 이익이 똑같을 수 없잖아요.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재용이는 지원 안 해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진성준이에게 지원을 좀 국가가 더 해야 되겠다. 그것이 국민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라고 우리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국가적인 지원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부자들과 기득권층에게 우선 자원을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재벌과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그 돈이 흘러 넘쳐가지고 서민들한테까지도 간다. 이런 노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 국정감사 질문하는 모습 다 보셨잖아요. 민간에게 개발 이익을 다 넘겨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게 국민의힘이에요. 그 민간이 누굽니까? 민간 개발업자들이에요. 개발업자, 개발기업, 부동산 개발업체. 여기에다가 다 넘겨가지고 개발이익을 다 갖게 해라. 왜 공공이 들어가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려고 그러느냐. 민간 개발업이 다 가지면 저절로 고용도 일어나고 소비도 일어나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잘 살게 된다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국민의힘 당의 논리예요. 우리 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누릴 수 있는 적당한 이유는 보장해 주되 나머지는 공공이 환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로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노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 노선이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다툼을. 그것이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 우리 사회가 부자들과 가난한 자로 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 골고루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어서 우리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정당이 우리 당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정치 권력을 획득해서 정말로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일반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정당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당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 견해가 같아야 됩니다. 정치적 견해가 틀리면 같은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정책도 같아야 됩니다. 정책이 너무 많이 다르면 같은 정당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떤 정치적 견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어떤 정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부단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맞습니다. 사실은 제 욕심이지만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기독교 신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시간 중에 제일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차지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 설교 시간 아닙니까? 한 30분, 40분 하시잖아요. 30분, 40분 동안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종교적 견해를 같이 하는 겁니다. 종교적 견해를.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은 기독교 신자들대로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잖아요. 제 욕심 같으면 우리 당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정세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서로 함께 공유해야죠. 그래야 당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핵심 당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시지만 당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세요. 그러면 잘 안 나와지잖아요. 네. 저는 앞으로 발전하면 이 건물 우리 당사로 썼으면 다 좋겠던데. 여기에 커피숍도 근사하게 있고 말이죠. 3, 4, 5 모여서 얘기 나눌 수 있는 테이블도 있고 또 별도의 방도 이렇게 투명한 방도 만들어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강의실도 있고. 어쨌든 교회가 좋은 건축물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 교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을 마련하고 예배 공간을 배치하는 건 왜 그러는가? 그건 기독교 신도들 간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정당도 종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당사를 번듯하고 좋게 만들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당사에 일주일에 한 번씩 당원들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찬송은 없으니까 단가도 함께 부르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 때가 있어요. 꿈처럼.